안녕하세요. 네, 2주차 1차 시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콘텐츠는, 과거에, 그러니까 1학기 때, 여러분 1학기 때 나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지금 1학기, 2학기 계속 이어서 이제 공부하시는 건데요. 1학기 때, 그리고 바로 전주에, 1차, 1주차에, 1주차에 만들었던 그 강의용 콘텐츠 제작 툴을 버리고 새로운 제작 툴을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툴을 좀 이용해서 카메라에 제 얼굴도 좀 찍히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런 걸 또 원한다고 지금 학교 측에서부터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예, 가급적이면 뭐 한번 올리고요. 뭐 지금 시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원래 카메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잘 하시는 교수님들은 뒤에 블루 스크린도 달고 그죠? 그다음에 조명도 이제 뭐 달고 그다음에 뭐 그리고 그다음에 카메라의 위치도 또 이렇게 정면에서 사실은 정면에서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높은 데서 찍어야 되는데 그럼 뭐 뭐라고 하죠? 뭐 산발이라고 하나요? 산발이 카메라 이렇게 그죠? 그 산발이 같은 것도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스타트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강의 그러니까 개강하고 난 다음에 도중에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그 제작 툴을 지금은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걸 구입을 못했고요. 다음에 이제 좀 여유가 생길 때 한번 다른 교수님들 어떻게 쓰시는지 좀 보고 그래서 구매를 해서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뭐 보니까 그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뭐 그 뭡니까 그 유튜브 방송하는 친구들이 쓰는 툴들도 있고 무슨 뭐 장비도 있고 막 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좀 힘들고요. 그렇게까지 지금 하는 것보단 제가 차라리 강의 준비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뭐 촌스럽고 그렇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를 반복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이 뭡니까?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서 프로그램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라이브러리를 ws2 언더바 32점 라이브 DLL이라고 했죠. 그죠?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윈속 버전은 윈도우 소켓의 약자가 윈속인데요. 우리가 이제 윈속 이제 소켓 프로그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윈속의 버전이 2,2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에 관련된 거는 헤드 파일에 적용될 거고요. 헤드 파일, 그러니까 헤드 파일, 여러분 이거 아시죠? 샵 인크루드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 헤드 파일이 있는데, 이 헤드 파일에 들어가는 정보가 2.2에 해당되는 헤드 파일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WS2 언더바 32점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그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 쓰기로 했잖아요. 그죠? 2019 버전. 그죠? 2019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DLL을 집어넣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WS2 언더바 32점 라이브러리를 넣으시거나 이게 매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또 집어넣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샵 프라그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써서 WS2 언더바 32점 라이브러리를 즉 DLL이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오는 것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적으로 1번 해결하고 2번도 당연히 프로그램에서 샵 인크루드 문에서 이거를 이제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여기 바로 시작하기 전에 바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각자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의 컴퓨터의 그 성능에 따라서 지금 뭐 천천히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아직 안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거는 강의를 스탑시킨 다음에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 뭐 지난 학기에 뭐죠? 프로그래밍 원인가요? 뭐 뭔지 이제 교과목 타이틀은 모르겠습니다만 C++를 한 친구도 잘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위에서부터 조금 내려오게 되면 C++ 빈 프로젝트라는 걸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C++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뭐 콘솔 앱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C++의 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셔서 다음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었죠. 숙제로 내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죠? 1주차에 그죠? 그래서 성명하고 그 다음에 그 학번 이름을 쓰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베이직이라고 하겠습니다. 베이직. 그 다음에 이것을 저장할 위치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할 위치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인터넷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인터넷 강의의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만 되고 그 저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용량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서요. 지금 외장 하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장 하드 쪽에 그 위치에다가 제가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장 하드로 이제 나는 그 C++ 관련된 이번 학기의 프로그램을 다 저장하려고 지금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그죠? 여기까지 떴으니까 여러분도 제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는 뭐 그렇게까지 성능이 탁월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뭐죠? 그 저쪽에 그 학교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좀 괜찮은 프로젝트 이제 뭐 괜찮은 그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여기에 소스 파일에 가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우스에 추가의 새 항목이 있죠. 그죠? 새 항목을 클릭하고 그러면 여기에 디폴트가 C++의 파일이라고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요거를 안 돼 있으면 요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저 같은 경우 테스트 여러분들은 뭐 만들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한글 이름을 안 하시는 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test.cpp가 지금 저절로 생겼죠. 그쵸?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아까 첫 번째가 뭐였었죠? ws2 언더바 32점 라이브러리를 넣어야 되는데 넣는 방법은 속성창에 프로젝트의 속성창이 있죠. 그죠? 속성창에 가시면 링커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죠? 링커를 이렇게 다운 리스트를 쭉 보면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입력 있죠. 여기 추가 종속성에서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ws2 언더바 32점 라이브러리.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매번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들 때마다 그걸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아예 이거 써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P만 눌러도 벌써 프로그마가 나오네요. 그죠? 프로그마. 그 다음에 커멘트.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라이브 ws2 언더바 32점 라이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DLL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속성창에서 링크의 입력의 추가 종속성에다가 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윈속에 버전이 2.2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1 쓰는 거는요. include 윈속 하면 윈속이 있고 윈속 2.h가 있잖아요. 2.h를 헤더 파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그 처음 말씀드렸던 WS2 언더바 32점 라이브러리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윈속 우리가 2.2 버전을 쓰는 것도 이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더 한다면 여러분 뭐 메인 한 다음에 리턴 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하는 작성하는 부분은 요 부분을 그죠? 요 부분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기본 셋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뭐 이렇게 뭐 다른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도 프로그램을 요것만 계속해서 카피해 갖고 계속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가 처음에는 좀 익숙치 않아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라이브러리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는 다른 기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맞춰서 뭐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른 게 리턴 제로가 여기 왜 리턴 제로가 이렇게 됐나요? 식별자 R이 다른 식으로 아무것도 안 했었네. 자, 그러면 요 창은 좀 내려놓고요. 이제 창은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소켓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윈속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소켓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에러 처리입니다. 에러 처리. 그래서 에러 처리는 이게 그 대부분이 우리가 잠깐만요. 이게 또 이게 타블렛에나 또 습관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에러의 유형은 오류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내가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리턴 값만 가지고 오류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리턴 밸류가 바로 에러에 관련된 거죠. 그죠? 에러가 났냐 안 났냐 하는 겁니다. 그죠? 에러가 났어? 오케이? 에러 오케이? 에러 오케이 하면 좀 이상하다. 에러가 발생했으면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는요, 이런 함수들은요,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끝내는 그런 함수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게 이거죠.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어떤 소켓 함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켓 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내는 함수라고 하죠. send 함수라고 하죠. send 함수라고 합시다. 지난번에 뭐 send, receive 함수 살짝 맛봤잖아요. 그죠? send 함수가 데이터를 보내는 함수입니다. 여기에 리턴 밸류가 여기 이제 함수의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A, B 하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대입 연산자죠. 그죠?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을 대입하는 거죠?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얘 값은 B죠, 지금. 그죠?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얘는 메모리가 돼야 됩니다. 저장해야 되니까. 그죠? 얘는 메모리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메모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메모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상수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만 살짝 지우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이것도 이제 대입 이 화살표가 잘못됐네요. 크게 보면 이렇게 되면 이것도 대입 연산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 있는 내용이 아까 왜 A, B 이런 형태로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 B의 형태가 뭐예요? 여기 함수 형태가 됐습니다. 이 함수가 글쎄 실행하고 나면은 어떤 값을 갖는 거죠. 그죠? 이 값이
어딘가에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까요? 그냥 ERR이라는 변수에다 집어서.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반드시 메모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저장해야 되니까 이 값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왼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돼야 되고, 메모리가 되기 위해서 메모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흔히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변수 선언이죠. 변수 선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변수 선언이죠. 그죠? 그래서 인티저 ERR 하게 되면은 32비트짜리 메모리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그 이름이 ERR이에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돼요? send 함수의 결과값, send가 다 진행되고, send 함수가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 함수가 제공하는 숫자, 리턴하는 숫자라고 보통 유식하게 얘기하죠. 그죠? 리턴하는 숫자 값이 b예요. b를 여기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티저 ERR은 b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send 함수, 이게 함수죠. 여기는. 그죠? 이 함수란 이런 형태는 함수가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값이 여기에 b라는 형태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값이 ERR이라는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에라의 리턴 밸류 ERR이죠.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 한번 다 지우고 다시 얘기할게요. 예.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군요.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티저 ERR은 뭐 send 함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요 함수는 요 3번에 해당되는 거죠. 함수는 뭐냐면은 에러가 발생했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ERR이. 그런데 발생했으면 에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에러의 종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송신을 하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에러가 났어. 이거는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대방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내가 보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종류에 대해서, 에러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류를 좀 알아보자. 이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는 것이 바로 윈속의 함수의 오류 처리의 대부분이에요. 즉 3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 ERR이라고 하는 send 함수, 소켓 함수입니다만 소켓 함수의 리턴 밸류 값만 가지고는 에러가 발생했다, 발생하지 않았다 두 개 정도밖에 모르지 에러가 발생했으면 어떤 종류의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의 종류를 알고 싶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죠. 부가적인 좀 더 다른 부가적인 함수가 필요해요. 함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지금 뭐 정확한 거는 아직 아니지만 인티저 ERR은 send 함수다. 그런데 만약에 ERR이 에러다. 에러인 경우에는 뭘 알고 싶다고요? 에러의 종류를 알고 싶다. 이런 얘기죠. 어떤 종류의 에러가 난 거야? 송신하다가 이런 얘기겠죠. 이건 send가 송신이니까 그죠? 이럴 때 뭐라고요? 요 에러의 종류를 알고 싶을 때 부가적인 함수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가적인 함수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 함수입니다.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굉장히 길죠. WSA get last error입니다. 여기에 void라고 쓴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void가 뭐죠? 지금 현재 여기서의 의미는요. 여기에는 파라메타가 뭐예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WSA get last error 한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끝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함수의 return value, 이 함수의 return value가 뭐예요? 이 함수의 return value라고 얘기하죠. 그죠? 내가 좀 굉장히 프로그램을 잘 짜는 학생들한테는 너무 죄송한데 조금 좀 하위권 학생들을 처음엔 좀 끌고 오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나가야겠습니다. 예, return value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죠? 반환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반환값. 이제 여러분 이제 지난 그 여름방학 때 그죠? 예, 좀 놀았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좀 천천히 해볼게요. 반환값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얘기하고요. 영어로 return value라고 얘기하죠. 이 return value는 뭡니까? 이 함수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함수가 다 실행되고 실행 후 그죠? after 실행 after 실행 예, 우리 유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 실행한 후에 뭔가 이 함수가 자신의 결과값을 반환한 값으로 반환합니다. 예, 그러니까 1, 2, 3, 4 이런 값으로 반환하는 거죠. 그것을 반환값이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 타입이 뭐라고요? 인티저 타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인티저 타입이에요.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WSA get last 대문자죠. error 하고 땅 한 다음에 받으려면 얘가 주는 값은 어떤 데이터 타입이라고요? 인티저 타입이니까 당연히 인티저 타입에 뭘 만들어야 돼요? 메모리를 만들어야 돼요. 뭐 ERI라고 합시다. 아까처럼.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요 대입 연산자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지금 빡 저장하는 것이 대입 연산자잖아요. 그죠? 예, 그죠? 예. 그렇죠? 예, 헷갈리는 게 이게 뭐 수학적 코드에서 이 코드 아니에요. 그죠? 예, 대입 연산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자, 그런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함수인데 왜 값이냐? 함수가 다 실행되고 난 다음에 얘가 리턴하는 반환하는 값이 바로 함수가 리턴하는 값인데 그 반환하는 그 값이 어떤 데이터 타입이라고요?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티저 데이터가 넘어오니까 뭐 1, 2, 3 이런 게 인티저 타입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넘어오는 거, 이게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이 1, 2, 3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왼쪽에다가는 뭘 선언한다? 인티저 타입의 메모리 덩어리를 선언한다.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만드는 방법은 변수 선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ERR이라고 하는 이름의 메모리 덩어리에 ERR이라는 메모리 덩어리 여기 인티저 얘가 값이 뭐 1이면 1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겠죠. 그죠? 예.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에라 코드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이 WS의 라스트 에라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 에라가 났어. 소켓 함수가 아까 example에 뭘 했었냐면 요게 send 함수였죠. 그죠? send 함수. 그죠? send 함수를 했더니 실패가 된 거야. 그럼 도대체 실패한 이유가 뭐야? 할 때 WS의 get last error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면 얘가 리턴하는 값은 뭐래요? 에라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종류. 그런데 불행하게도 에라의 종류가 뭘로 리턴돼요? 인티저 타입으로 숫자로 반환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452 이런 식으로 나올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WS의 라스트 에라에 리턴하는 반환하는 값이 바로 뭘 의미한다고요? 에라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 에라의 종류를 인티저 타입으로 넘겨준다. 그럼 넘겨주니까 여기 에라 코드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티저 타입의 에라의 종류에 해당되는 코드가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3450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3452가 어떤 종류인지 에라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굉장히 매번 반복되는 그런 어떤 에라인 경우에는 아시겠죠. 나중에 그죠? 그런데 처음 우리가 접하는 에라 코드인 경우에 3450 하면 이게 무슨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어떤 종류의 에라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또 하나가 더 필요해요. 이런 숫자로 되어 있는 에라의 코드를 뭘로 바꿔주는 애? 문자열로 바꿔주는 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452가 에라 코드가 나왔으면 얘는 화면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프로토콜 에라 하고 글자로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샌드 송신을 여기 송신이죠, 그죠? 네, 그래서 송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송신을 하게 되면 송신 함수라고 했죠. 아까 샌드 함수라고 했죠. 송신해서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 에러 코드를 내가 알아보니까 더블 스게드 라스트 에러라고 알아보니까 요 에러 코드예요. 여기는 어떤 숫자가 담겨져 있는데 송신 에러의 종류죠. 그죠? 송신 에러의 종류를 숫자로 이렇게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숫자가 된 거를 우리는 모르게 3450 하면 어떤 종류인지 모르니까 이거를 뭘로 바꿔주는 함수가 필요하다? 문자열로 바꿔주는 함수가 또 필요합니다. 되게 복잡하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문자열로 바꾸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넘어야 될 첫 번째 그 산입니다. 예,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다음 차시에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